11에서 99까지 중에서 그 랜덤하게 숫자를 뽑아봤습니다. 그래도 좀 골고루 활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이렇게 숫자들을 이렇게 골고루 가져와 봤는데요. 제일 처음에 그 몽골어 숫자를 부르는 방법은, 그러니까 몽골어 숫자말을 만드는 방법은 한국어랑 같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이렇게 일단 보시기 쉽도록 풀이를 해놨는데요. 한국어에서도 이 10이라는 거를 이 각각의 말을 가져와서 그냥 더할 뿐이었죠. 몽골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10이라는 거는 우선 일단 적어볼까요? 알어, 그 다음에 이렇게 있었죠.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아직 그 0에서 9까지, 뭐 10에서 90까지 그 숫자를 못 외우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그 모르시더라도 제가 이렇게 일일이 적으면서 말씀드릴 테니까 그냥 쭉 같이 보셔도 부담 없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쭉 같이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활용하는 걸 보시면서 이 숫자들이 더 잘 외워질 수도 있으니까 그냥 편하게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12는요. 이 두 개를 그냥 더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한글로는 중간에 이제 뭐 더하는 말이 따로 없잖아요. 근데 몽골어에서 그래도 그나마 차이가 있는 게 뭐냐면요. 그 몽골어는 그냥 이걸 두 개 이렇게 붙이기가 좀 어색했는지 중간에 연결고리를 하나 만들어줍니다. 더하기 역할을 해주는 연결고리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바로 은. 그래서 항상 이 두 가지 숫자말 중간에 이 은이 들어가는데요. 이 은이 자음이잖아요. 그런데 몽골어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자음 두 개가 연이어서 나오는 경우가 잘 없어요. 모음, 자음, 모음, 자음, 아니면 자음, 모음 이런 식으로 자음, 모음이 아주 조화롭게 골고루 뒤섞여서 나옵니다. 자음만 쭈르륵 붙어서 나오는 경우가 잘 없어요. 그래서 그런지 이거를 연결을 해줄 때도요. 얘도 자음, 얘도 자음이잖아요. 그래서 바로 연결을 못 시켜주고 중간에 모음 하나를 넣은 다음에 연결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이걸 그냥 생으로 이렇게 인을 집어넣는 게 아니고요. 중간에 좀 더 윤활유 역할을 해줄 모음을 하나 집어넣는데요. 그게 여기서는 R을 집어넣습니다. 사실 이거를 좀 설명을 드리려면 몽골어의 모음 조화 법칙을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설명드릴 거리가 많긴 한데 여기서는 그냥 간략히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몽골어의 모음 조화라는 문법이 있는데요. 한 단어 안에서 남성 모음이 나왔으면 남성 모음이, 여성 모음이 나왔으면 여성 모음이 쭉 일치돼서 나오는 겁니다. 남성 모음, 여성 모음이 에 대해서도 또 따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은 너무 3,000% 빠질 것 같아서 우선은 그 모음 조화라는 게 한 단어 안에서 앞에 남성 모음이 나왔으면 그 뒤에도 쭉 다 남성 모음이 나온다는 거, 앞에 여성 모음이 나왔으면 뒤에도 쭉 여성 모음이 나온다는 거, 이 정도로만 지금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 단어 안에서는 지금 아가 나왔잖아요. 이 아는 남성 모음에 속하거든요. 그래서 뒤에도 남성 모음만 올 수 있는데요. 이 인을 붙이는 경우에는 좀 그나마 쉬운 게 대부분은 그 앞에 나온 그 모음을 그대로 가져와서 씁니다. 그래서 여기는 앞에 지금 아가 나왔잖아요, 모음이. 그래서 아를 가져온 다음에 인을 써줍니다. 그 일모님이 저한테 질문을 주실 때 몽골 숫자를 가르쳐 주세요 하셨고 그 특별히 글자의 변형이 잘 이해가 안 가요 라고 하셨는데 아마 이 부분을 말씀하신 게 아닌가 싶어요. 이 인이 붙을 때 이 앞에 오는 글자가 언제 뭐가 오고 언제 뭐가 오는지에 대해서 궁금해 하신 게 아닐까 싶은데 이 인을 붙이는 게 처음에 좀 까다로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정확히 배우시려면은 처음엔 좀 힘드실 텐데 그나마 좀, 내가 이거 쓰는 건 난 중요하지 않다. 난 지금 몽골에서 당장 숫자를 말하는 거, 그게 중요하다 하시면은, 그러면 좀 그나마 괜찮은 게요. 그냥 대충 뭉개서 음으로 이렇게 그냥 넣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뭐 아가 오는지 애가 오는지 뭐 우가 오는지 모르겠다. 근데 일단 응을 붙인다 하고 그냥 응을 붙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응을 대략 붙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허릉고로, 고친두루, 두친타오 이런 식으로 그냥 이거 어떻게 쓰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발음은 하고 싶어 라고 하시면 그냥 응을 대충 그냥 넣어서 뭉개서 발음해 주시면 돼요. 그나마 좀 쉬워서 다행이죠. 네, 그래서 이걸 정확히 배우시려면 어렵지만 발음은 그냥 응으로 하시면 된다는 거 우선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래서 이 12는 아룽허일 이렇게 발음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23은 한글에서 조합할 때랑 마찬가지로 헐,
고로 이렇게 두 가지 각각의 숫자를 그냥 조합을 해주시면 되는데, 여기서도 또 좀 어려울 만한 게 나왔네요. 이것도 지금 은을 넣어줘야겠죠. 근데 얘도 주울니템 득으로 끝났으니까 얘를 그냥 무시하고 바로 은을 넣을 수 없고요. 이 주울니템 득을 어떻게든지 조화롭게 바꿔줘야겠죠. 그래서 이 주울니템 득 활용이 될 때는요, 그러니까 활용이 된다는 거는 뒤에 뭔가 와서 얘가 그 조화롭게 되기 위해서 바뀌어야 할 때를 활용이 된다고 표현을 할 수 있는데, 주울니템 득 연음부호가 뒤에 이렇게 뭐 은이라든지 뭔가 와서 바뀔 경우는 네, 이로 바뀌게 되어서요. 이게 허릉 고로 이렇게 바뀌게 돼요. 네, 뒤에 무언가가 와서 얘가 활용이 될 때는 이로 바뀐다는 거, 이것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뭐 많이 어렵지는 않아요. 이거 지금 다 처음 보아서 어렵게 느껴주실 수 있는데 계속 쓰시다 보면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네, 그 다음 이것도 마찬가지로 고치를 가져오고 그 다음에 두루를 가져오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또 인을 연결을 해야겠죠. 매번 설명할 때마다 새로운 게 나와서 좀 여러분께 부담이 가야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데, 그래도 어쩔 수 있나요? 일단은 원고에서 이렇게 쓰니까 알려드릴 수밖에요. 이걸 일단 정리를 해드리는 게 좋겠네요. 자, 남성 모음은, 여성 모음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일단 한번 정리를 해드리고 네, 나머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성 모음은요, 아, 오, 의. 이건 사실 거의 이라고 있지만 그 한국어의 의랑도 약간은 비슷한 느낌이에요. 그리고 야, 여. 여성 모음은 에, 으, 우, 예입니다. 굵어가지고 좀 글자가 뭉개졌네요. 그 다음에 중성 모음. 중성 모음은 이 이렇게 하나 있어요. 네, 그렇게 해서 있는데, 그러니까 모음 조화라는 거는 다시 말씀을 드리면 그 한 단어 안에서 앞에 남성 모음이 왔으면 아가 왔다 하면 뒤에는 뭐 중에 6개 중에 다 어떤 하나가 올 수 있는 거고, 앞에 그 여성 모음 이 4개 중에 뭐가 하나 왔다 이러면 뒤에는 또 이 4개 중에 하나가 올 수 있는 거예요. 중성 모음은 남성 모음으로 시작한 단어 뒤에도 올 수 있고 여성 모음으로 시작한 단어 뒤에도 올 수 있어요. 말 그대로 중성이거든요. 중립. 그래서 보시면요, 그 고치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러면 남성 모음이죠. 그러면은 뒤에 6개 중에 나오거나 아니면 중성 모음이 나올 수 있을 텐데 여기서는 이 중성 모음이 옵니다. 그래서 고침 이렇게 됩니다. 왜 그 고창이나 고청이나 고총이나 그런 게 아닌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고칭이라고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나중에라도 이렇게 이유를 알게 되거나 아니면 혹시 아시는 분은 네, 댓글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일단 이게 고칭, 그러니까 인이 붙는다는 것만 알려드릴게요. 이게 어떤 글쎄요 법칙이 있다면 그냥 모음 조화 법칙인데요. 이 법칙 안에서도 이렇게 선택지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외우시는 게 제일 빠른 방법이라고밖에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서 좀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그 처음부터 이렇게 막 외워야겠다고 이렇게 생각하시고 문법부터 공부하시기보다는요, 그럼 너무 재미없으니까 항상 그 몽골 노래를 들으시든지 아니면 몽골 원어민이랑 그 얘기를 하시든지 해서 몽골어의 그 자체에 많이 노출되는 걸 추천해 드려요. 그러면은 이런 것도 그냥 들리다 보면은 이게 허 뒤에는 허랑이나 허롱이 안 된다는 거를 그냥 일상생활 속에서 항상 허링으로 들었으니까 그냥 허링인갑다 하고 자동으로 외워지지, 이렇게 문법으로 이거는 허랑이 아닌 이유는, 이거는 허롱이 안 되는 이유는 이렇게 외워서 알게 될 보다는 이렇게 그냥 일상생활 속에서 그냥 맨날 허링이라고 들으니까 그냥 허링이네 하고 이렇게 바로 외워지는 게 제일 빠른 방법이더라고요. 그래서 몽골어에 최대한 많이 노출되시기를 다시 한번 추천해 드립니다. 네, 좀 다른 말이 길었네요. 그래서 이제 고치 뒤에는 잉이 붙는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45인데 40은 두치였죠. 그리고 5는 타우였죠. 이것
또 앞에 고칭이랑 마찬가지로 치로 끝났는데 여기서도 잉이 붙습니다. 그래서 두칭타오, 두칭타오 이렇게 발음이 됩니다. 그래서 뒤에 이게 뭐가 붙는지는 외우시는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 외우는 거는 처음부터 이렇게 그냥 무작정 외우시기보다는 최대한 몽골어를 많이 들으시면서 자연스럽게 외우시는 게 좋다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앞에서는 좀 더 쉽게 풀어드렸지만 이제 어떻게 풀어서 조합하면 되는지 아시니까 여기선 따로 더 적지 않을게요. 56입니다. 50은 뭐였죠? 태우였고 6은 조르가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딱 적어놓고, 자, 중간에 뭘 넣으면 될까요? 이것도 주얼니템으로 끝났으니까 얘는 2로 바꿔주면 되겠죠? 그래서 태운 조르가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67, 잘 67, 7은 덜써, 그죠? 그래서 잘, 덜써를 연결해줄 응이 필요한데 여기서는 앞에 아가 나와서 뒤에 또 아를 써줍니다. 그래서 자릉 덜써, 자릉 덜써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78은 70, 그 다음에 8 이렇게 해서 여기서도 앞에 아가 나와서 뒤에서도 모음 조화가 되어서 그 중에서도 아를 골라서 달승 네 이렇게 됩니다. 나이, 그 다음에 9 유스, 그죠? 자, 그럼 여기는 어떻게 인을 넣어야 될까요? 자, 나이는 바로 모음으로 끝났죠. 여기 남성 모음.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냥 인을 넣어서 나인 유스, 나인 유스 이렇게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99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90은 1죠. 그 다음에 9는 유스. 그래서 1을 보시면 1은 자음으로 끝났으니까 그 모음을 하나 넣어주고 인을 넣어줘야겠네요. 근데 이 1은 여기서 여성 모음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중에 하나 또는 중성 모음을 선택해야 되는데 몽골어에서는 이 1을 선택해줬더라고요. 그래서 1을 유스, 1을 유스 이렇게 됩니다. 까다롭죠. 얘가 올 때마다. 얘는 원래 발음은 예인데 여기서는 이로 나고 또 여기선 유로 나고 또 여기는 이게 왔으면 또 뒤에도 이게 오면 될 것이지 또 이 일가 들어가니까 말입니다. 좀 까다로운 알파벳이라서 특별히 좀 관종 알파벳이라서 관심을 기울여서 좀 외워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